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미미 작가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작가 미미입니다. 자, 오늘은 미미 작가님과 함께 아주 그냥 허심탄회하게 편하게 아까 사람 없다는 부산 너무 하더라고요. 부산 어떠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바다와 가까운 곳에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되게 좋고요. 저도 덩달아 좀 힐링하고 가는 느낌이어서 너무 좋아요. 네. 보통 서울까지 오시면 반응이 다르겠죠. 우리는 그 소중함을 잘 몰라요. 부산 사람들은 바다 가자고 하면 제주도나 아니면 저기 동해로 가요. 예, 진짜 부산의 이 아름다움을 잘 알아요, 부산 사람들. 근데 우리 또 미미 작가님 서울에서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경치도 구경해야 되는데 우선은 아트 토크부터 시작하면서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계속 지금 온라인, 지금 아트 토크는 현장과 함께 온라인으로도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미미 작가님 반가워요라고 되어 있는데 반갑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약간 여기 이렇게 이원적으로 같이 할 텐데 순간순간 제가 또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작가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론 유명하시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멀티 페르소나 오브제 피그미를 통해서 현대인들의 유토피아를 탐구하는 팝 아티스트 미미입니다. 제 작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제 멀티 페르소나 오브제 피그미의 만화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저는 어떤 장르의 경계를 두지 않고 믹스미디어나 평면 설치 등 다양한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좀 더 확장된 회화의 요소로 적용하는 새로운 접점을 찾아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좀 나약해진 현대인들에게 수학적인 세계관을 전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이제 관객 입장에서 왼쪽에 보시면 붉은색 벽이 보입니다. 붉은색 벽. 토끼도 아는 것이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 것이 뭔가 오묘한 캐릭터에 러브라고 적혀있고 원티드라고 적혀있는 저 작품이 바로 미미 작가의 작품입니다.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미미 작가 작품 맞죠? 네, 맞아요. 미미 작가님 보시면 상당히 아름다우신데 미미 작가님이 이렇게 저는 미미 작가님을 이제 1회 때부터 알고 있어서 그런데 상당히 바라보면 행복해지고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이 질문을 미리 받아왔는데요. 미미 작가님께서 궁금한 거 물어보시고 싶은 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이거는 정말 미술을 모르시는 분들도 제일 궁금한 게 이건가요? 어떻게 작가님이 되셨나요? 아니면 미술을 시작한 계기가 무언가요?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네,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제가 미술을 시작한 계기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이 사실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좀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사실 시작을 했었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에 사실 제가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저희 엄마가 꼭 배워야 된다고 하셔서 시작을 했던 계기가 쭉 계속돼서 저는 그림을 되게 오랫동안 작업을 하면서 지냈었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한동안은 굉장히 평범하게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한 16년간 되게 좀 그래도 꾸준하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너무 그 직장 회사라는 정해진 틀 안에서 그냥 정해진 대로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정해진 어떤 루틴에 따라서 이게 제가 정말로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남들이 하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 느낌이 좀 들었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날 요새 좀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제가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사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면서 제 2의 인생을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제가 계속 오랫동안 미술을 하면서 계속 꿈꿔왔던 작가 활동을 같이 병행을 하면서 좀 주체적으로 저의 행복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작가를 시작했고요. 이렇게 시작을 같이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주객이 전도돼서 작가 활동이 정말 너무 재밌고 만족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롭게 도전한다는 거 아니면 이렇게 바꾼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두렵진 않았어요? 처음에는 두렵긴 했는데요. 그게 사실은 너무 큰 꿈을 가지고 막연하게 시작하면 두려울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시작한 거는 크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니까 작게 조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자 였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지털로 아이패드로 드로잉으로 작업을 시작을 했었고 한 1년여는 활동하면서 조금씩 스케일을 키워나가다 보니까 점점 이제 조금 더 처음보다는 계속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두려움보다는 좀 즐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다음 질문이 아마 이거랑 연결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그 미미 작가님의 작품이나 아니면 사인이나 이런 걸 보면 그 미미라는 단어적인 부분이 상당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소문자, 대문자로 또 쓰이는 것도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성함이 미미는 아닐 거 아니에요. 작가로 활동하는 미미라는 이름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예리하시네요. 그 미미가 사실 원래 영어 발음대로 하면 MI잖아요. 근데 저는 ME가 나 자신을 뜻하는 미가 2번 들어가는 미미거든요. 근데 제가 사인을 할 때 항상 미의 앞에 ME는 소문자로 하고 뒤는 ME를 대문자로 하는데 앞에 미의 나 자신은 그냥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좀 나약해진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나 자신을 뜻하고요. 뒤에 있는 ME 대문자는 이러한 나 자신 안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아서 주체적으로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더 큰 내가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저의 어떤 작업의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이렇게 알고 네. 아니 고정한 게 아니라 저는 그리고 좀 이해가 가거든요.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제가 그냥 작가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작품을 알아보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저 캐릭터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뭐냐면 토끼도 아닌 것이 그렇다고 돼지도 아닌 것이라는 아까 제가 이렇게 명제를 던졌는데 저 캐릭터가 어떤 건지 그리고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좀 알려주십시오. 네.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작업을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저의 그런 시작하게 된 계기와 저 자신을 작업에 어떻게 투영을 시킬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요. 제 캐릭터 그 피그미라는 이 오브제는 사실 나약해진 자존감이 결핍된 존재로 태어난 현대인의 어떤 포상을 같이 표현하고자 하면서 탄생을 했고요.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 보니까 돼지로 태어났는데 또 불구하고 주변 의식을 많이 하면서 귀가 토끼처럼 길어진 형상을 띠고 있어요. 그리고 소심한 성격이 있어서 입은 좀 작은 세모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작업에는 항상 하트 고글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나약해지고 소심한 자존감이 결핍된 피그미에게 희망과 용기를 장착해주고 싶어서 어떤 상징적인 메타포로 작용하는 하트 고글을 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 어떻게 보면 동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그 캐릭터에 묶어내렸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어쩌면 저 캐릭터가 소심하고 뭐 이렇게 남의 얘기를 잘 들으려고 하는 게 본인의 반영이 된 건 아닌지. 네. 비록 캐릭터하고는 안 닮았습니다. 캐릭터는 물론 귀여운데요. 미미 선생님은 좀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여러분 살이 좀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관리 좀 많이 하셨나요? 저는 네. 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름다우신데 여름에도 아름다우셨는데 일부러 올해 콘서트 한다고 살을 좀 많이 빼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평소가 그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저도 좀 자존감 결핍돼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좀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 캐릭터인 피그미도 사실 진짜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든 오브제입니다. 네. 그 우리 미미 작가님은 기는 길지는 않아요. 옆에서 보니까 기는 엄청 작은데 네. 캐릭터는 그러니까 작가마다의 자기만의 이제 시그니처가 있는데 미미 작가님의 캐릭터는 말 그대로 자기를 닮은 그리고 어쩌면 크게 봤을 때 우리 지금의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을 좀 이렇게 자기만의 색깔로 만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부터는 조금 신천적인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방금 이제 작가님이 작품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미미라는 이름까지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시면요 옆에 보시면 작가님의 페인팅 저 보이는 페인팅도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저기 지금 탑처럼 쌓아져 있는 저기 앞에 보면 피규어가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피규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잘 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LOV라고 적혀있는 저 작품이 있습니다. 저 평면 작품은 렌티큘러라는 그 재료를 사용해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보이는 그런 작품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앞에 보십시오. 이거 홈쇼핑 아닙니다. 잘 보이시죠? 자, 필요하신 분은 나중에 말씀하시는데, 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쁘게 굿즈도 만들고 있습니다. 보통 작가들이 다 그렇진 않지만, 작품을 하면 작품에 대해서 한 가지에 대해서 몰두를 한다는 뜻이 있는데, 우리 미미 작가님을 보면 너무 재밌는 게, 너무 흥미로운 게, DP부터 해서,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마치시고, 이 선착장으로 가보시면요. 미미 선생님의 풍선이 또 있어요. 큰 대형 풍선 인형이 있는데요. 그 인형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처럼 다양하게 지금 작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저의 정체성, 작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저를 투영한 오브제인 피그미라는 존재로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피그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한 가지의 소재에 국한돼서 작업을 하는 것보다는 저는 현대 미술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딱 정해져 있는 소재가 아닌 다양한 소재로 좀 더 확장을 하는 작업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입체적으로 작업을 많이 하게 됐고, 제가 아까 공간 연출도 말씀을 하셨었는데, 전시를 할 때 작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오브제들로 그 공간을 하나의 피그미의 세계관이 녹여들어져 있도록 연출을 주로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작업을 이렇게 좀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어떠한 의도라고 말씀드리면 나약해진 이 현대인들의 표상에 대해서 작업을 하면서 제 작업을 바라보고 있는 이 공간 자체를 어떤 현대사회에 정해진 편견이나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그 예술에서도 고전적인 예술이 있고 딱 한 가지 소재를 깊이 있게 파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꼭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정답이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이 정해진 프레임 안에서 편견을 깨고 좀 다양하게 주체적으로 관람하시는 관람객들이 이 피그미라는 오브제를 가지고 좀 자신이 그 원하는 좌표에서 원하는 작업을 바라보면서 관람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주로 지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공감하는 바인데요. 미미 작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어떤 공간에 어떤 작품을 어떻게 연출하는 것까지는 아주 섬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외람되지 않으면 이 옷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그럼 죄송한데 뒤로 돌아서 한번 관객들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쁘죠? 그죠? 네. 네. 됐습니다. 네. 이처럼 미미 작가님은 제가 생각하는 미미 작가님과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일단 다양성과 그리고 그 안에서의 이 주제들은 항상 또 핵심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면 저는 또 궁금한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 궁금한 거예요. 작품에 있어서 이 도상이 이제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문자로도 이게 표현이 되고 또 이게 전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 풍선, 요 앞에 풍선에도 나타있지만 원티드라는 이 단어가 저는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원티드는 사실 제가 피그미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상징적인 요소로 하트 보글이 항상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하트 보글을 쓰면 소심했던 피그미가 어떤 행복한 상상을 할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체적으로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용기를 장착해주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원티드는 피그미가 하트 보글을 쓰면서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가고 싶어 하는 행복한 순간을 원티드 현상수별 포스터에 박제시켜서 표현하는 시리즈 연작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업들에는 항상 원티드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저는 1회, 제 1회 아트 인더베이에서 우리 미미 작가님이 작품을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거기에 원티드라는 게 있고요. 방금 얘기했던 그 고글이 있고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2회 아트 인더베이, 제2회 아트 인더베이가 부산의 랜드마크 더베이 101에서 지금 25일까지, 어제부터 시작해서 25일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미미 작가님이 얘기를 엄청 잘해주시고 또 앞으로 그러니까 진행되고 하고 나서 직접 보고 싶다. 미미 작가님과 미미 작가님 이상 또 다른 작품들을 보고 싶다 했을 때는 더베이 101 아트 인더베이로 달려와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자, 또 원티드라는 단어 말고 또 문자를 또 많이 쓰시는데요. 그 문자에 담긴 의미들 또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네. 문자에 담긴 의미들이 뭐 하나하나 다 의미를 설명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워딩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작가님, 오늘 지금 우리가 거의 1시간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제 20분 지나거든요. 천천히 네, 설명을 좀 천천히 해주십시오. 네. 네네. 주로 제가 LOVE, 러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주로 좀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소심하지만 계속 희망을 생각하고 기분 좋은 행복을 생각하다 보니까 사랑이라는 좀 희망적인 긍정적인 워딩을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작업에 주로 쓰이는 워딩 문장 같은 거 보시면 그 영어 그 문장 한글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모두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모두가 다 나를 사랑한다고 믿어버려 라는 뜻의 워딩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저는 상처받고 나약해진 나 자신에게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귀 닫고, 지금 귀가 너무 주변 의식을 많이 해서 피근이 귀가 길어졌는데 귀를 닫고 그냥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내 주체적으로 살아가자라는 뜻의 워딩을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방금 했던 그 단어가 있는 작품을 제가 했어요. 아 진짜요? 우리도 한번 틀을 한번 떼볼까요? 네. 뭐냐면 지금 시간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저 직접 작품 있는 데 가서 네. 작품을 한번 직접 보고 설명해드리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틀을 떼야 됩니다, 그죠? 생방송인데, 저희가 지금 보시는 이런 소품들,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작품들이 다 미니 작가님이신데, 이런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작가님께 직접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는요, 작품 말고요, 이 박스들 있잖아요. 아 네네. 지금 보면 박스, 이거 자체도 지금 작품 같은데, 이 박스들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박스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 재작년에 전시를 할 때 아예 박스들만 다 쌓아놓고 했던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박스 안에 저의 소품들을 다 각기 다른 박스마다 세계관을 가지고 디오라마 박스처럼 이 안에 저의 작은 미니어처 전시들을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오시면 그 원하시는 좌표에 따라서 선택해서 그 박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특정 세계관에 대한 전시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전시에 주로 많이 사용됐던 박스고요. 제가 이 박스를 디자인을 했던 거는 마음 상자라는 주사위 박스로 생각하고 디자인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피그미가 좀 상처받은 마음속의 그런 감정 쓰레기들을 다 모아서 이 마음 상자 안에 넣어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 안에서 다시 재활용돼서 상처를 치유하는 의미의 스토리를 가지고 했던 주로 작업이고요. 그 박스전에서는 진짜 이 박스들을 열면 그러한 다양한 스토리들이 여기 같이 녹여들었을 때 사용됐던 박스들입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자, 이 작품들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는데, 지금 평면 작품이 저는 몇 가지 스타일을 봤거든요. 페인팅적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뭐 스프레이를 이렇게 뿌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레드컬러도 있고 한데, 지금 이번 소재가 되게 거칠거칠한 아주 특이한 소재를 쓰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주로 주체적인 그런 삶에 대한 표현을 작업의 소재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평면이지만 그 평면 안에서도 조금 더 입체적인 어떤 저만의 붓터치나 질감들이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안을 보시면 좀 제가 좀 재질감이, 모래 질감이 느껴지는 그런 소재들로 해서 좀 더 입체적인 마티리얼가 느껴질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고요. 이런 질감, 마티리얼가 나타나져 있는 질감 안에 오히려 피그미는 조금 더 평면으로 표현을 해서 이 사이사이에 보면 피그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은 제가 올해 페인팅하면서 조금 더 새롭게 시도를 했던 작업이에요.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마티리얼을 계속 쌓아서 올리는 작업을 주로 했었는데 되게 양감이 탄탄한 그런 질감의 작업을 많이 하다가 조금 더 러프한 드로잉과 입체적인 마티리얼을 같이 조합하게 되면 조금 더 유니크한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어서 했던 작업들입니다. 왠지 잘 어울리시거든요. 터트려버리겠다 뭐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생각을 하시고 다 의도한 바로 작업을 하는 건가요? 이거는 사실 숨겨진 비밀인데요. 네. 이거 사실 헬륨 가스통이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작업한 건 아니고 저의 최근 절친인 스톤락 작가님이 이번에 제가 풍선 선물로 나눠드린다라고 했더니 선물로 같이 보내주신 거예요. 풍선에 헬로 딱 넣으라고. 근데 뭐 모르시고 제 거인 줄 알고 여기 전수하실 것 같아요. 이건 내일 저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예,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저희 아트인더베이의 저희 큐레이터인 노민철 큐레이터가 이게 그냥 원래 공부 박스래요.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든다고 여기 기계를 해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살짝 봤는데 다양한 정말 도구들이 있더라고요. 이 도구 이렇게 놔둬도 괜찮습니까? 네, 저는 저희 작업 도구나 어떤 그런 소재들이 같이 전시가 돼 있으면 사실 저의 작가 스토리를 같이 전달할 수 있는 좋은 요소인 것 같아서 제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저도 사실 사진 보고 놀래서 이거는 제가 라이브 드로잉 하려고 보내드린 건데요 라고 했더니 큐레이터님이 굉장히 힙해서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재밌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노민주 큐레이터라는 분은 자기 입으로 자기가 아트인더베이 마스코트라고 하시는 분이 저기 계신 분입니다. 상당히 아름다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상당히 재밌거든요. 이거 지금 타이어에다가 실제 붙여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탄생 발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존은 약간 콜라보 존인 것 같은데 이것도 지금 이 옆에 계시는 저기 타이어 작품이 하나 더 있잖아요. 작업을 했던 작업인데요. 이게 한국 타이어에서 제공된 펜타이어예요.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타이어 한쪽에 칼자국이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폐기해야 되는 타이어들은 저렇게 칼집을 내서 이 타이어 더 이상 쓸 수 없게 하는 그 펜타이어들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담아다가 이거 다시 재활용해서 업사이클링으로 좀 재밌게 풀 수 있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을 했고 사실 타이어는 좀 일상에서 이거를 좀 예쁘고 재밌게 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시청자분도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이걸 같이 좀 재밌고 친근하게 적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오늘 이미 작가님이 우연하게 이렇게 입고 오셨는지 아니면 이렇게 맞춰진 것인지 몰라도 오늘 너무 잘 어울리셨어요. 저 원래 빨간색을 사랑하는 지금 보시면 이런 것도 바닥에 저희가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미 작가님이 직접 다 준비해 주신 거거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또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올해 어바브레이크 전시 나가면서 거기에 좀 제가 주로 작업을 뿌리거나 스프레이를 좀 흘리는 작업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페인팅을 공간에 좀 세련되게 멋있더라고요. 실제로 물감을 뿌리는 작업도 많지만 그게 좀 어떤 느낌이 현장에서 좀 이미 다 아시잖아요. 페인팅이 물감이 쏟아져 있는 느낌을 알지만 그 느낌을 전혀 다른 소재로 풀었을 때 좀 더 공간에 잘 어우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연습을 했던 작업들이고요. 여기에 들어간 어디는 제가 올해 네버랜드라는 주제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피그미가 일단 현대판 피터팬이 돼서 미래에서 계속 과거를 그리워하는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도 지금 현재보다는 사실 옛날을 더 그리워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특히 올해는 작년, 재작년도 좀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일상이나 이런 것보다는 과거를 일상에서 좀 되게 억압돼 있어서 과거를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아서 현대판 피터팬을 좀 주제로 작업을 많이 했었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 우리가 꿈꾸는 네버랜드에 대한 워딩들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작가라는 사람들은 뭐냐면요, 흔히 스프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스프링 플로에서 나오는 그랬을 때 2023년 트렌드 코리아의 키워드 중에
레버런트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지금 방금 얘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시켰는데요. 진짜요? 상당히 성경 주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제가 좋아하는 렌티큘러 작품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가 사실 제일 처음 작업을 시작한 게 디지털 드로잉 작업을 시작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디지털로 작업한 걸 피지컬로 만드는 그 소재에 대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이거는 제 본질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면 인간은 사실 태어났을 왼손부터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주어진 환경에 비해서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우리는 좀 나약한 존재로 결핍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다른 어떤 동물들과 달리 인간 자체는 주어진 환경을 스스로 변형해 나가면서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주체적으로 자신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게 인간의 주체성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주체성을 작업에 어떻게 녹여내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이 렌티큘러는 관람객이 한 가운데서만 관람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람객이 어디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이면서 보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위치한 좌표에 따라 보이는 각도와 이미지가 달라지잖아요. 저는 이런 주체성을 같이 대변할 수 있는 소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작업을 했고요. 보시면 이 네 개의 작업이 하나로 이어져 있고요. 한쪽으로 움직이면 이 웃는 얼굴이 에로브로 바뀌는 작업입니다. 제가 지금 약간 머리를 짜고 하니까 좀 무식해 보여서 그런데 제가 미학 박사 실무까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작품이 상당히 철학적인 베이스가 깔려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렌티큘러라든지 모든 소재에 대해서 작가님이 아주 진중하게 생각하고 생각한 바를 자기의 시간을 통해서 표현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미니 작가님의 짜릿한 이 반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보이는 거는 상당히 행복하고 이렇게 산뜻하게 가볍게 볼 수는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들은 상당히 의미하고 넉넉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시리즈인가요? 이건 좀 다른데 원천적 시리즈네요, 그죠? 이 유괴수 설명사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시리즈 작품이 저의 가장 대표작 시리즈이고요. 이 작업 보시면 중앙에 피그미가 되게 크게 자리하고 있고 현상 속의 포스터처럼 원티즈 시리즈 연작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작품 표현 방식을 아까 먼저 보셨던 그 회화 작업들, 표현 작업들이랑 조금 다르게 보시면 물감 하나하나를 색깔 다르게 계속 쌓아 올리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붓터치, 이 마테리얼의 작업 자체도 조금 너무 섬세하지도 않지만 너무 거칠지도 않은 각자의 영역에서 좀 자유롭게 작업을 하지만 조화롭게 어울리면서 표현되는 도상의 작업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작업 보시면 이 안에는 되게 얇은 붓의 물감의 두께가 올라오지만 점점 올라올수록 좀 물감의 두께가 두터워지면서 쌓여 올라와서 완성이 되는 작업들이고요. 이 작업은 사실 위에 거는 제가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저희 라티 인터베이 전시 출품하면서 좀 연말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새롭게 새로 시작 작업을 했던 작업이고요. 새해에 좀 우리가 희망적인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 선셋이고요. 보시면 이 뒤에 워딩이 가득 자세히 보시면 담겨져 있거든요. 제가
2023년도에 저의 어떤 라이프 철학, 저의 인생 철학에 대한 워딩들을 이 뒤에 빼곡하게 제가 적어놨고요. 그 위를 이제 물감이나 저의 스프레이나 뭐 맞기름이나 이런 스토치를 계속 쌓아 올리면서 여기 안에서 이제 피그미 도상을 완성하고 이 피그미가 하트 도구를 쓰고 그 경계, 그 본인의 있는 현실에 넘어서의 경계를 바라보면서 있는 어떤 낙원, 유토피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 밑에 지금 그런 모습들을 같이 담았어요. 여기 보시면 이 안에서는 각자 피그미들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걸 그냥 자유롭게 하고 있어요, 주체적으로. 그렇지만 그 안에서 서로 전혀 터치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그냥 즐기면서 이렇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그냥 평화롭게 균형감을 유지할 수 있게 그런 좀 유토피아를 생각하면서 했던 작업입니다. 이야, 아까 오전에 저희가 브이로그를 했거든요. 라이브 브이로그를 했는데 그때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작가 리치제이 작가인데 이 작가님이 지금 보시면 그 아팅더베이의 크리스마스를 위해서 에디션을 특별하게 스페셜 에디션을 했대요. 작가님의 설명을 들어보니 이거 역시도 아팅더베이를 위해서 만든 스페셜 에디션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디지털로 담아내는 데 한계가 있거든요. 뭐냐면 작품을 직접 와서 보시면 느낌 자체가 완전 달라집니다. 자, 이 말은 즉 늦지 않았습니다. 25일까지 레드넌베이 더베이 101에 해운대에 오시면 아트인더베이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미 작가의 작품도 직접 볼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은 아니고요. 요거하고 제가 궁금한 작품이 하나 있어서 그래요. 자, 요 피그미부터 한번 뼈부터 한번 보는데 이제 그런 이해가 됐어요. 기도 이해가 됐고 또 구글도 이해가 됐고 다 이해가 됐는데 그렇게 이해를 다 했는데 그 날개가 달려 있어요. 이거는 또 팅커웰 같은 요정 같은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또 어떤 느낌이 있는지. 이 작업도 제가 올해 네버랜드 주제로 작업을 했을 때 피규어 안에서 피그미가 과거로 계속 시간 여행을 하는 주제로 작업을 계속 했었거든요. 그 네버랜드의 주제가 200년 뒤에 미래의 그 현대에 있는 피그미가 지금 현재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과거를 그리워하지만 200년 뒤에 만약에 유토피아가 아닌 디스토피아의 세상이 좀 어두운 미래가 혹시라도 열렸을 경우 그때 미래는 지금 현재를 또 그리워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피그미가 인간의 희망의 네버랜드 최고의 나무는 마지막 네버랜드를 찾아서 하트 고글을 쓰고 시간 여행을 하는 모습을 팅커벨처럼 날개를 담아서 같이 표현을 해줬고요. 제가 그래서 네버랜드 시리즈를 하면서 가장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지금 현 순간이 소중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거를 그리워하듯이 미래에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하고 그리울 수 있으니 지금 현재를 소중히 하자라는 뜻으로 그러한 주제로 네버랜드 작업들을 올해 시리즈를 작업했습니다. 네, 이럴 때는 이 피그미 이 캐릭터가 피규어가 엄청 많이 왔었어요. 그래서 또 나름대로 엄청 이뻤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이제 알았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참여한 미미 작가의 축구한 작가의 작품 중에서 제가 제일 관심 있는 작품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이 작품은 말 그대로 이게 다른 재질이 아니라 똑같은 캔버스 재질인데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십시오. 불이 꺼지고 불이 켜지고가 가능합니다. 이 작품은 또 어떻게 탄생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주로 작업을 할 때 주로 쓰이는 색감들이 굉장히 컬러풀한 색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그 유토피아 행복에 대한 영감을 받을 때 주로 저는 가공된 식품을 사용해서 영감을 많이 받거든요. 예를 들면 아이스크림에 흘러서 녹아내리는 그런 점성이나 아니면 사탕에 절단된 단면의 그 투명하고 쨍한 색감이나 또는 그 젤리를 만졌을 때 그 기분 좋은 속감 이런 속감들이나 그 시각적인 컬러뿐만 아니라 속감이나 질감도 시각적으로 전이를 시켜서 제가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을 같이 표현을 하고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사탕, 아이스크림 이런 걸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형광 컬러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그걸 극대화했을 때 이렇게 네온사인의 조명도 같이 적용을 하면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행복한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시작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아트 인더 벨리 에디션으로 새로 작업한 신작인데 크리스마스 필름이잖아요. 크리스마스에는 특별한 연인이나 특별한 분과 의미 있는 그런 뜻깊은 날을 보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아트 인더 벨리 오신 분들에게도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그런 작업을 하고 싶어서 좀 작업을 했고요. 이 키쿠미가 하트 글루를 쓰고 세상의 빛을 환하게 밝혀주는 산타를 꿈꾸고 있는 모습을 작업했습니다. 자, 또 들으셨겠지만 아트 인 더 웨이 스페셜 에디션입니다. 지금 2개 나왔습니다. 혹시 이번 기간 안에 이거 팔리면 뒤에다가 아트 인 더 웨이 스페셜 에디션이라고 적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적어지면 또 같이 있는 거 자, 우선 이게 마이크가 멀어지니까 좀 지직거려서 다시 단상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작품에 대한 설명인데요. 어떻게 꼭 안 맞으세요? 물한잔 마지막에 좀 물한잔 마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저도 지금 이거 어디서 파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너무 예쁜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이거 제일 좋아하거든요. 자, 이런 극제 상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굿즈는 제가 이거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디지털 작업을 시작했을 때는 굿즈를 많이 이것저것 제가 다양한 시도를 다 해봤어요. 정말 예술을 할 수 있는 초반에는 굿즈도 만들어보고 다양한 걸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실 여기 보시면 풍선도 그때 다 만들었던 거거든요. 스티커도 많고요. 되게 배지도 많고 사실 오늘 그거 다 들고 와서 선물에 나눠드릴까 이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굿즈를 제작하는 거는 거의 비즈니스더라고요. 네. 작가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굿즈까지 하려면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일이다라는 걸 깨달아서 사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굿즈 제작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만들어놓은 굿즈는 이렇게 선물로 나눠드리거나 아니면 제 작업 보시면 중간중간에 피그미 스티커가 붙어있는 작업들도 있어요. 네. 뭔가 굿즈를 활용해서 작업에도 같이 녹여서 많이 활동을 했었는데 이 앞에 보시는 거는 얼마 전에 올로라는 그 핸드폰 제작하시는 그 전문가분을 만나서 그쪽에서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셨어서 처음에 저도 좀 많이 망설였는데 그쪽에는 저보다 더 전문가인 진짜 이런 제품을 디자인해 주시는 전문 디자이너분이 계시고 저의 작업을 충분히 저와 소통을 해서 녹여주시는 거에 좀 감동을 받아서 같이
같이 작업을 이번에 처음으로 진짜 오랜만에 굿즈를 다시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이 굿즈, 이 피그미로 만든 이 휴대폰 케이스나 또 그립톡이 있어요. 이러한 굿즈들은 제 작품을 구매하신 콜렉터분들께 선물로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들으셨죠? 네. 자, 우리 지금 저기 인스타그램에서 같이 지금 라이브 하시는 분들 다 들으셨죠? 자, 이것은 아트 인더베이 오셔서 작품을 구매하신 분들께 소정의 기념품으로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 네. 얼른 오세요. 아트 인더베이 얼른 오세요. 자, 그리고 자, 이제는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그리고 아트 인터베이 지금 인스타그램에 라이브로 참여하신 분들 질문을 한번 받아보려고 해요. 네, 현장에서 먼저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미미 작가 지금 계속 들었는데요. 궁금하신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질문 있으실까요? 잘 손 들었습니다. 네. 한번 일어나서 한번 질문해 주십시오. 예술 예고를 다니셨는지. 저는 일반 인문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일반 인문고등학교 나온다고 합니다. 네. 보통 예술 예고 나와서 이렇게 작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은데, 또 인문계를 나오시고,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또 혹시 라이브상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 한번 남겨주십시오. 네. 그리고 이 현장에서도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남겨주십시오. 자, 우리 라이브 창에 질문이 없을까요? 라이브 창? 네. 집에, 예. 제가 예술가라서 저도 음악 같은 거를 자주 듣는데 네. 작품의 음악 장르로 표현하시면 어떤 장르로 저는 사실 그 장르가 굉장히 예술이 다양한 장르가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한때는 어떤 장르에 어떤 장르라고 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최근 제가 든 생각은 현대미술가라는 그 어떤 아티스트의 영역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하나의 장르, 하나의 소재를 가지고 표현하고 어떤 그걸 예술로 표현하는 그런 장르가 정해져 있었다고 하면 지금 현대 미술관은 하나의 장르뿐만 아니라 그 현대 사회의 현대인들의 어떤 표상을 다양한 소재로 표현을 하고 현대인들의 어떤 문화의 흐름을 바꿔주는 좀 새로운 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역할이 현대 미술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하나의 장르에 딱 이렇게 제한되지 않고 그냥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야, 저는 혹시 음악 하시는 분이세요? 춤 무용을 하시는 분인데, 되게 질문이 신선하네요. 어떤 음악 같은, 그렇죠. 무용은 뭐 그런 게 중요하니까요. 네, 상당히 신선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라이브로 연락이 왔는데요. YONGGINN 쓰시는 분이 미미 작가님 작품에서 사용하는 세계 의미가 따로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세계 의미를 제가 딱 하나하나 구현을 해서 사용하고 있지는 않고요. 주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주로 가공된 어떤 식품의 물성에서 영감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런 아까 쉽게 말씀드렸을 때 아까 그런 아이스크림의 재질감이라든가 젤리
이 속감 이런 재질감에서 느껴지는 거를 색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일상적인 그런 요소에서 제가 행복을 느끼는 감정들을 기록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색깔들을 찾다 보니까 좀 주로 쓰이는 색들은 핑크나 빨간 아니면 형광 컬러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손남 작가님 들어오셨어요. 손남 작가님, 부산에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글쎄요, 오늘 우리 한 시간 어떻게 지나가려 했는데, 한 시간이 훌쩍 갔어요, 지금. 네. 너무 근데 잘 이끌어주셔서 저는 약간 힐링 또 받는 느낌, 감동했어요. 아까 공부해주셔서. 저는 너무 신경을 많이 쓴 나머지 머리가 계속 빠져있고 있어요. 네, 모자를, 이 조명을 받으면 머리가 따가워서 모자를 썼더니, 이게 넣어서 모자를 벗었더니 반짝반짝거려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고 작가의 얘기가 한 시간 동안 듣는다는 건 정말, 좋은, 거고. 그리고, 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요 앞에 있는 풍선을요, 저희가 다 선물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혹시 팬 사인회나 아니면 같이 사진 요구하고 사진 찍어드리고 계신 겁니다. 네. 얼마든지. 네.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여기 참여해주신 분들, 저희가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은 미미 작가님께서 여기 앞에 있는 선물, 저희 럭키박스 선물 한정해서 선착순으로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드리시죠. 네. 오늘 너무 이렇게까지 저는 사실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을 걱정하고 왔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저의 각오 포부라고 하면 제가 주로 캐릭터의 요소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평면의 시선들도 사실 많이 있거든요. 회화 그냥 아니냐 이런 거에 경계선에 대한 편견도 많이 있는데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거는 캐릭터가 가진 생명력의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이상 가는 그런 캐릭터가 분명히 있고요. 그런 캐릭터가 가진 생명력의 힘을 회화적인 요소와 접근을 해서 제가 새로운 장르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작업을 하고 100년 뒤에도 기억에 남는 그런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 2022년도 정말 핫했는데요. 우리 미미 작가님이 왕성 활동을 하셨는데 2023년에는 네버랜드 기둥이 신드롬이 되지 않을까 믿어보기 쉽지 않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들어준다고 정말 감사했고요. 저희는 더 일본에서 25일까지 그 아트인더베이로 지금 찾아뵙고 있습니다. 오셔서 직접 이렇게 감상도 하시고요. 작품도 구매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요. 이후에 라이브 방송을 끝 이후에 또 편안하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